정확히 지금 확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 철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것까지가 진실이고 어느 것까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결국 이럴 때는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그래도 어떤 직통 정보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신빙성을 둬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용현 교수, 이동복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이동복 대표님,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남북회담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자, 대표님 좀 보여주십시오. 네,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고,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생리, 속성 이런 것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용현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북한 전문가 중에 제일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인 것으로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어제 김관진 장관이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좀 혼란스럽거든요. 지금까지 파악된 정황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부터?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보도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실한 정보는 없고, 다만 그 이 국정원에서 그 여야 그 정보위원회 간사들한테 그 대면 보고하는 가운데서 예. 장성택 신상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 이 장성택의 최측근인 2명의 행정부 부부장들이 공개 총살당했다. 예. 이런 것은 거의 확인됐다. 네. 이걸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여야 간사 중에서 민주당 측 간사가 정청래 의원이 글쎄 그 양해들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단독으로 언론한테 공개하면서부터 이게 터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에서 장성택의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 예. 개연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현상은 있지만은, 예.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그 확실한 그 이 어떤 그 이 정보도 없고 북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교수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북한 내부에서 아마 12월 17일을 아마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일 이전에 아마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추도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네. 전날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그날 장성택 행정부장이 그 추도대에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예. 장성택 실각설의 신빙성을 100% 확인시켜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측근이 2명이 처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고 또 지금 추가로 또 소환된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 있던 측근들도 이 정도가 되면 설령 그 2주기 대회에 나오더라도 장성택이 실제로는 힘은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지금 김 교수 말씀이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북한 체제의 성격상 예. 그 17일 행사에 장성택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진상을 나오더라도 예.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상을 확정적으로 그 확증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예. 이게 이제 개연성의 차원에서는 이렇죠. 이 장성택의 실각 내지 그 이 진상의 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은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을 때 예. 김정일이가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고 경력도 없는 그 이 20대의 그 막내 아들을 이 자기 후계자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황이죠. 예. 그것 때문에 자기 누이하고 누이의 남편 되는 장성택이를 지명을 해서 후견 세력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도와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1년 안에 아들을 권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탁을 한 것이 이제 그동안에 그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장성택이가
장성택, 김경희 그 내외가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전권을 그 김정은이한테 넘겨줬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을 보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예. 여전히 장성택이가 북한 그 권력의 실세로서 예. 뭐 어떤 일부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이인자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내가 아는 북한과 공산체제에서는 이인자라는 건 없어요. 네. 이인자는 없고 예. 그 장성택의 존재도 사실은 중국에서 섭종왕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을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인자였죠. 예. 그 이제 김정은이는 일종의 꼭두각시였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 쪽에서 김정은 본인이나 또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이 형성되는 인맥이 있어가지고 예. 그 인맥이 장성택이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불안정한 동거관계를 정돈하는 어떤 정치적 그 어떤 그 정리가 불가피하게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예. 그것도 여기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장성택이가 숙청됐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장성택이가 스스로 알아서 물러섰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예. 장성택이하고 김경희하고의 부부 관계와 그동안 또 북한에서 넘어온 황장엽 선생이라든가 또는 요 근처에 서울에 와서 좀 묻고 있습니다만 김현식 씨라고 그 과거의 김영직 사대의 러시아 교수로 김씨 일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어요. 김현식 씨요? 김현식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분인데 예. 그분이 증언도 들어보면은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그 이제 이 김정은이한테 권력의 전부를 남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타이밍을 못 잡았죠. 예. 타이밍을 못 잡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을 못 잡은 상태로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장성택이 스스로가 그 이제 퇴장을 하면서 그 권력의 전부를 김정은이한테 물려주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예. 뭐 하나의 가설이지만은 네. 북한에서 이 북한 사람들의 이 권력 구조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일의 진상이 뭐냐는 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결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 뭐 그러면 왜 측근은 숙청됐는지 또 의문이 남는데요. 네. 이번에 국가보위부, 안전보위부, 네. 안전보위부입니까? 이름이? 국가안전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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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주도를 했다. 김원홍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아직 확인이 더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예. 뭐 뭐 하는 데입니까? 국가안전보위부. 그건 이제 아마 그 우리로 치면 예. 그 국정원이랄지 예, 또 그 간첩들을 잡는 거랄지 또 전반적인 내부에 김정은 체제가 그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을 뭐 색출한달지 예.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국면에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추론일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 김정은 체제가 이제는 그 단일 지도 체제, 유일 지도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장성택의 존재가 그동안은 사실은 후계자 김정은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최고 지도자로서 가는 과정에서는 역할을 크게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역할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정리의 필요성들이 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예. 그런 판단이고 예. 그것을 어느 기관에서 주도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봅니다. 이 대표님은 국가보위부 김원홍 부장 주도자.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것은 예. 과거에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중앙정보부 예. 왜 견주면 될 그런 권력 기구예요. 네네. 북한의 그 소위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정보 공작 부서죠. 예. 그 대내적인.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사건에 관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능하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용화하고 장길순가요? 그 두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데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나 예. 장성택의 거취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장성택의 거취는 그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일이 진행됐더라도 됐을 것이다. 나는 네. 이렇게 보는 게 그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아니요,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자, 최영애는 예.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은 예. 최영애하고 장성특이하고 권력의 권한의 차원에서는 비교가 안 되고 최영애가 거기서 역할했다는 건 난 믿어지진 않아요. 예.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과정들을 최영애, 장성택의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이 그 현실적으로 그 적용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의 특성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그 행동이 아니고서는 네.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최영애와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네. 역시 그 신빙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또 최영애 총정치국장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군 쪽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당의 그 입장을 군에서 관철시키는 또 김정은 체제를 당에서 그 군에 전파시키면서 군이 적극적으로 김정은의 충성을 하게 만드는 예. 그 부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을 그 아예 그 실각을 시킬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 권력 구조는 북한에서는 아직 아닌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이 100% 반영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실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두 가지만 좀 내가 첨가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 최영애가 그 지금 그 북한의 하나의 그 권력 소유자로 언론이나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군부의 힘을 업었다 이렇게들 쉽사리 그 추리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당직이에요. 예. 군직이 아니고 예. 말하자면 당의 입장에서 군을 관리 장악하는데 하나의 그 중요한 포스트죠. 예. 그래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서의 최용의 어떤 그 위치는 예. 당 조직 지도부에 완전히 장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최용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서 권력 그 구조에서 독립 변수로 작용할 그 여지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떤 그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장성택의 거취 문제를 훈척 그 갈등의 차원에서 다룬 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장성택이는 훈척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장성택이는 이 김정은의 고모부로서 인척이지만은 네네. 인척인 동시에 그 김정일의 고명 대신에 예. 우두머리로 예. 오늘날까지 김정은이를 만들어준 장본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훈척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훈척의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장성택이가 무슨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TV 드라마적인 그런 어떤 견해다 이렇게 봐요. 예. TV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발동이 되는데 그 중에 그 로열 패밀리에 이제 비어있는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이냐. 여동생 김여정이 마치 김경희가 김정일 여동생으로 했었던 그 역할처럼 네. 그렇게 그런 역할을 이어받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북한 권력 구조의 특성상 김경희 지금 경공업 부장은 아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역할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김경희 경공업 부장의 역할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여정.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6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국방위원회 그 과장 직책에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여정의 역할이 좀 더 그 자신의 오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보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역할은 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 권력의 전면에 지금 나서거나 이럴 정도의 지금 그 경력이랄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표님은 우리가 추적이 불가능하지만은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김정일 바로 아래에 예. 북한의 권력 실세를 형성하는 새로운 인맥이 형성될 가능성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예. 거기에 김여정이가 일부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조직체가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그 표적은 이 조선노동당의 서기국 김정일 서기국 예. 서기국의 면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걸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젊은 그룹이 김정일 바로 아래에서 예. 김정일을 보좌하면서 예.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아주 재미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오랜 기간 당에 충성을 했어도 한순간 간신이 될 수 있다. 간신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장성택의 신상의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이 이벤트예요. 뭐냐면은 예. 마침 때를 같이 해가지고 노동신문이 사설로 예. 그러한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이런 충성심과 이런 문제를 강조한 것을 필요하게 만드는 사건의 진행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건이죠.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설도 그렇고 지금 뭐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뭐 이런 A4 용지 13쪽 분량 예. 장문의 글이 이제 노동신문 실리기도 했는데요. 네. 역시 지금의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주민들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또 아마 이제 북한 내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문으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예. 주민들에 대한 그런 체제 결속의 시나리오들이 앞으로 아마 많은 분야에서 선전되고 또 교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에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북한 방송에는. 그 부분은 뭐 그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북한에서 실각을 한 인물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리용호가 그랬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예.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2주기 추모대회랄지 뭐 이런 쪽에서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실각으로 연결되는 뭐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면 장성택의 거취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안 과거 할 수도 있다. 1970년대 초에 예. 김정일이하고 삼촌 김영주하고 10여 년간의 권력 암투 끝에 예. 72년 6월 달에 이제 김영주가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고 나서 전혀 무슨 발표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함경북도 주울인가 거기에 위리 안치가 돼가지고 뭐 18년인가 거기에 그러고 있다가 예. 1992년인가 호련 다시 나타나가지고 국가 부주석이 돼가지고 예. 아주 시위 소찬에 네.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예. 겁니다 아마. 그런 예가 있어서 예. 장성택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성택의 거취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북한이 장성택의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예.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등장한 뒤에 김정은이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안전판으로서 장성택의 위상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부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장성택이 사라지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북중 관계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 북한이 다루기에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복 우리 남북회담 오랫동안의 전문가 그리고 북한 전문가 김용현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